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국세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포인트 잡는 것은 세금이 적어지는데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국세에 있으면 사람 나오죠.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에 있으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의 위임 징수하기 때문에 도 나와도 맞고 시, 군, 구 나와도 맞으나 시, 군, 구세는 꼭 시, 군, 구만 나와야 된다. 이런 이유로서 오늘 방금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진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에 보시면 19페이지에서 네모 2번에서 정가 유무에 따른 분류 나오죠. 정가란 말은 이전이에요. 모든 세금을 이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볼 때 시험에서는 이건 나오지 않았어요. 버리세요. 그리고 네모 3번에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 대한 방금 했죠. 보통세와 목적세로 했었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네모 4번 인적, 기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와 물세 이게 구별되는데 이 내용도 버리세요. 시험에서 나온 적 없어요. 하여튼 버리라는 말만 나오면 참 좋죠. 그때는 참 예쁘죠. 다른 때는 안 예쁘고요. 4번 버리고요. 5번도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6번에 대해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을 곧 설명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이 내용은 잠시 보류시켜주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서 네모 7번 네모 7번에서 볼 때 소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이 말은 세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눠본다에 대한 내용이 바로 네모 7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세원이 있는 세금은 독립세 그럽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있는데 먼저 독립세부터 읽어드릴게요. 소세 중 모든 세금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세원이 있죠. 세원이 있음으로써 그 세원을 갖추었을 때 다른 세금과 별도로서 과세한다. 다른 세금과 따로 해서 과세다. 별도 따로니까 독립세율겠죠. 그 다음에 이 가로 부가세입니다. 읽어드리면 다른 세금에 부과하여, 부과란 말은 붙인다. 다른 세금에 붙여서 과세하는 세금을 보고 부가세 그래요. 자, 여기에서 부가세는 단어 볼 때요. 글자 적어진 거 보시면은요. 세자표가 부가죠. 뭐야? 붙인다. 붙이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부가세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간결하게 말한다면 이 내용은 기생충이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기생충 혼자 살아요, 못 살아요?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혼자 못 살죠. 그래서 남의 세금에 붙여서 있는 게 뭐다? 부가세로서 기생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해적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이제 아는 것은 부가세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다음 중 기생충세는 나올까요? 안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이해적 내용으로서 그건 멈추고요. 아는 것은 뭘로 하시면 되겠어요? 부가세, 붙이는 세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거기 붙이는 세금으로서 가장 대표적 내용으로 있는 것이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법에서 정해진 거니까 이 내용은 암기가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표 보니까요 엄청 복잡하죠. 그러면 숫자가 나오죠. 몇 퍼센트 붙이겠다라는 내용의 숫자가 나와져요. 그 숫자에 대한 내용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적어집니다. 맞게 적어지니까 이 숫자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없고 거기 숫자에 대한 내용은 맞게 나온다 하고 버리시면서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세에 붙이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이 말은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감면받았을 때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조심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붙죠.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어요. 어느 때? 감면받았을 때 붙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 특별세 붙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농어촌 특별세 붙을 수 있죠. 어느 때요? 감면받았을 때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요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니에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입니다.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재산세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지방교육세에다가 밑줄. 그렇게 해줘야 구별되겠죠. 그런 예로서 구별시키세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적으세요.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적으세요.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줘야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교육세가 붙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가보죠. 뒷페이지 가져서 24페이지에서 8번 부동산 활동에 관한 분류,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했었죠. 취득 관련 세금으로서는 취득세, 하나 더 보태면 등록면허세로 밑줄 치면 될 것이고요. 이 가로에서 보유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까 했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하나 더 보태면요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3가로에서 양도에 관련 세금은요 양도소득세.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네모 3번, 네모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이다. 요 내용은 각 세금마다 가면서 설명해 줄 거예요. 넘어가고요. 그리고 뒤로 가져서 28페이지에서 네모 4번 조세 용어의 정의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 군데군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데군데 시험에 관계 있는 내용으로서 군데군데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 내용은 지금은 보류합시다. 보류하고 문제 잘 나온 쪽 갑시다. 문제 잘 나온 쪽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여가 문제 잘 나온다겠죠. 이 내용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42페이지에 있어요. 밑에 있는 숫자가 넷, 둘이라고 적어진 곳 표시면 챕터 2 해가지고 성립, 확정, 소멸 적어졌죠. 모든 세금은
맨 처음에 성립되고 그리고 세금액을 정한다로서 확정되고 그리고 소멸됩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성립을 먼저 봐요. 성립에 대한 내용은 자, 뜻 보니까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된다 나오죠. 그럼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세원이에요. 세원 알았죠? 그리고 갖추었을 때란 말은 하는 때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립 시기에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 것이 일반적 경우예요. 이게 성립입니다. 쉽죠?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성립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럼 성립 단어를 문제 키로 잡으세요.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을 보고 그 세금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 것이 일반적 경우의 성립식입니다. 이제 한번 해볼 때 취득세 어떨까요? 세자표가 취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는 세자표가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세금마다 수시 부과할 때가 있어요. 그런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수시 부과는 세금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는 세자 맨 앞에 있는 게 뭘까요?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상속세. 자, 상속세에 대해서 세자표 뭐였어요? 상속이 이루어지는 때, 같은 말로서 상속 개시하는 때, 이루어지는 때, 개시하는 때 같은 말입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상속세는 성립시기 물어본다면 상속 개시하는 때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시험 범위에서 빠뜨리겠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모든 교재가 학문적 내용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버리시고 이제 일반적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 3개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방금 배웠던 내용으로서 부가세 배웠죠. 이 내용을 민법 내용과 연결시켜 봐요. 민법에서 배웠을 때 어떤 말을 배웠냐면 종물은 주물에 따라간다 이 말을 배웠을 거예요. 이 말은 종속된 물건은 주된 물건에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간결하게 말한다면 부는 본에 따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아는 것은요, 법 만들 때에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본에 따르겠다 이런 뜻으로서 법이 나와요. 그럼 이제 성립시기 물어볼 때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본에 따른 내용으로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부가세 뭐 있습니까? 다시 합시다. 물어본 제가 병신입니다. 답 안 할지 뻔히 알면서 물어봤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복습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취득세에 붙여서 지금 사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 됩니다. 이제 보니까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서 곧 배우시면 아시는데 거기에서 가산세를 배울 거예요.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단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세자 앞에가 뭐예요? 가산 뭘까? 붙인다는 거죠. 이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부가세 일종입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내용은 본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내용으로 나와져요. 이 나와지는데, 자, 여기에서 이 본에 대한 세 명칭이 있죠. 세자 앞에 적어진 요 세 명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이 세 명칭이 하도 많기 때문에 출제자도 외울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요 본의 세 명칭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는 것은요, 문장으로 나왔을 때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문장에서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이러면 되겠죠. 자, 한번 교재하고 연계시켜 줄게요. 교재 보시면 교재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3페이지 보세요. 43페이지에서 지방교육세 나오죠. 지방교육세에서 동그라미 8번. 자, 밑에는 숫자가 4, 3이라고 적어진 거 폈습니까? 그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그라미 8번 보이죠? 그게 지방교육세 나오잖아요. 이제 찾았죠? 찾았으면 이제 보세요. 지방교육세 해가지고 그 옆에서 과세 표준되는 세목 나오죠. 이 과세 표준되는 세목에 대한 내용이 하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의 글자는요 다 맞게 주니까 이 글자에 대한 내용 외울 필요 없이 문장에서 거기 보니까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죠. 이 말이 있으면 맞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또 다시 그 밑에서 9번 가산세 나오죠.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푸잖아요. 그럼 본에 따른다 뜻으로서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 있어 없어요? 있죠. 이제 보세요. 가산할 지방세의 요 내용을 다 외우랍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그 내용까지 전부 다 암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 저 같은 똘들은요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거기다는 안 외우고 문장으로 표현할 때 부가세에 대한 이유로서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이러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본이 나왔다면 그 본에다가 맞춰주면 돼요. 그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문제 푸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특수한 경우로 갑니다. 특수한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가볼 때 먼저 보유에 관한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매년마다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매년마다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까 보유 관련 세금 매년마다 징수한다겠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 재산세 나오죠. 재산세. 또 하나 더 붙었다면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으로서는요 종합부동산세. 이 세금은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징수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 날로 정하니까 기준일. 며칠로 정했냐면 6월 1일로 정했습니다. 6월 1일 이렇게 나와져요. 원래는 과세 기준일로서 6월 1일 이렇게 나오는데 과세란 말은 맞게 적어질 거니까 버리세요. 버리고 아는 것은 기준일로서 6월 1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일로서 아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 주의할 것.
주의할 것으로서 제3분 주민세가 있어요. 제3분 주민세, 요 내용을 조심하시는데, 이 제3분 주민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예전에 세법 개정된 연역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예전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혹시 사업소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사업소에 대한 세금, 사업소세, 이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분은 연로하신 분입니다. 이 사업소세에 대한 내용은 사업소의 면적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사업소세였어요. 이걸 예? 예, 좀 잠시만 좀 제가 좀 더 말해주고 할게요. 예, 지금 이제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사업소세에 관한 세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있었을 때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사업소득세. 이 보니까 글자가 어때요? 여기는 사업소에 관련된 세금, 여기는 사업소득. 그래서 글자가 비슷하죠. 비슷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개인의 소득이에요. 이건 사업소 면적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이 내용이 달라요. 다르는데 글자가 비슷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금이 두 번 과세하지 않느냐, 이중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오해가 삽니다. 그 오해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사업소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명칭이 바뀌어요. 뭘로요? 제3분 주민세로요. 이 제3분 주민세에 대한 내용은 사업소의 면적에 대해서 매년마다 과세합니다. 사업소 면적에 대해서 매년마다 과세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법에서 날짜를 정해야죠. 정한다 뜻으로서 뭘까요? 기준일, 며칠? 7월 1일로 됩니다. 7월 1일 이렇게 나와지고요. 또 다시 균등분 주민세가 있어요. 이 균등분 주민세에 대한 내용은 모든 주민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납부케 하는 것이 균등분 주민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매년마다 과세해요. 매년마다 과세함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도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기준일. 며칠로 정했냐면 7월 1일. 똑같이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이게 개정된 내용이에요. 작년에 균등분 주민세에 대한 내용이 8월 1일에서 7월 1일 날짜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 때문에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개정된 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조심하실 점에 대한 예로서 제3분 주민세, 주민세라는 말이 붙으면요, 그때는요 7월 1일, 그리고 보유세금은 6월 1일. 이거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 예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소득세에 대한 내용 갑니다. 소득세. 자, 먼저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개괄적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여기다가 맞춰 줄게요. 소득세에 대한 내용의 세원은 개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인데 개개인마다 소득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임으로 인해서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소득을 기록을 해줘요. 기록한다는 걸 보고 저는 열거한다는 겁니다. 열거된 소득을 본다면 이자 받았으면 이자 소득, 배당금을 받았으면 배당 소득,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면 근로 소득, 사업했으면 사업 소득, 그리고 연금 받았으면 연금 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으면 양도 소득, 퇴직금 받았으면 퇴직 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양도, 퇴직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법에서 일정 기간을 정합니다. 그 정해진 일정 기간을 보고 저희들은 과세 기간이라고 칭해요. 소득세법에서 정해진 기간은 과세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소득이 발생됐으면 그 사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합쳐줘야 그 사람 소득 나오겠죠. 저희는 합쳤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종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합쳐서 과세한다 이랬으니까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이 내용으로 나와져요. 물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이 분류과세가 있는데 그 내용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은 원칙적 내용으로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가정합시다.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A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사이 기간 동안에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가정합니다. 가정하니까 만우절 날짜로 잡을게요. 근대판 만우절 4월 1일이죠. 4월 1일 날짜에서 A가 퇴직하였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7월 1일 날짜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가정하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A에게는 이 내용만 나타나고 다른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A의 소득이 나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죠. 근무했으니까 근로소득, 퇴직했으니까 퇴직소득, 사업했으니까 사업소득. 요 세 개가 A라는 사람이 소득이죠. A 개인이에요.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줘야죠. 합쳐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언제 합칠까요? 자, 4월 1일 날 합칠까요? 7월 1일 날일까요? 12월 31일일까요? 12월 31일 날 합치죠. 그럼 이제 아는 것으로서 문장에서 성립을 물어본다면 빨리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요, 연말하세요. 연말. 이렇게 하게 되면 답은 끝나는 때로 답할 수 있겠죠. 올해는 과세 기간 끝나는 때래요. 과세 기간 끝나는 때는 8글자입니다. 연말은요, 2글자. 어떤 게 더 편하시겠습니까? 연말이 편하시겠죠. 연말로 연상하세요. 연상해 놓고 답은요, 끝나는 때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중간 인합이 있어요. 중간 인합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세액 금액을 여기의 중간 시점 6월 30일 시점에서 2분지를 납부합니다. 그게 바로 중간 인합이에요. 중간 인합에 대한 내용도 끝나는 때로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다면 중간 인합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와져요. 그런데 중간 인합이 끝나는 때 성립된다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의 글자는요 10글자쯤 됩니다. 10글자를 외울 겁니까? 아니면 2글자로 연상할 겁니까? 2글자로 연상이 낫겠죠. 연말로 연상하셔서 답은요 끝나는 때, 중간 인합 나와도 끝나는 때, 그 다음에 또 중간 인합이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 나왔으면서 성립 물어본다면요 끝나는 때,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말로 연상하세요. 연말로 연상해서 뭘 물어볼 때? 성립 물어볼 때. 성립 물어볼 때에 대해서 연상은요, 연상하는 것은 연말로 연상하십시오. 그러면 답은요 끝나는 때로서 나오겠죠. 자, 소득세에서 성립 시기는요,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 끝나는 때, 글자 쭉 적어지다가 끝나는 때, 이 내용으로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일반적 경우로서 이 정도 기억하십시오. 뭐 하나 더 보태줄까요? 하나 더 보탠다면 인지세 있어요. 인지세에 대한 이로서 세자표 뭡니까? 인지니까 수입인지예요. 수입인지에 대한 내용은 수수료 성격으로서 징수합니다. 수수료 성격으로서 징수하니까 수수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수수료는요 글자 적어주고 돈 받죠. 글자 적어준다 라는 말을 고상하게 표현한다면요, 글자 적는다를 고상한다면요 문서 작성시 되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서 작성시 여기 나오겠죠. 글자 적는다, 문서 작성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 글자 적어주고 돈 받잖아요. 자, 보면 때
확정이란 말이 뭐였어요? 돈이잖아요. 세의 금액이니까 돈이잖아요. 그럼 성립과 동시에 확정돼요. 왜? 돈 받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나오겠죠. 고상말로 하니까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이 내용으로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은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 문장을 쭉 가보니까 성립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 그 단어를 문제의 키로 잡으세요. 그리고 일반적 경우에 대한 예로서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 라는 내용으로서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가산세에서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문장으로 표현된 내용으로서는 세의 납세무가 성립되는 때로서 나오면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이 주어지면 그 본에다가 맞추면 돼요. 그리고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서는 부가세 역할이었어요. 하나 지금은 독립세입니다. 현행으로서는 독립세이나 예전에 부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똑같게 나와져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징수하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 시설세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주민세로 나온다면요. 그때는 기준일인데 7월 1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소득세는 연말로 연상하니까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답은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될 것이고, 인지세는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다 라는 의미로서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이게 성립입니다. 이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로서 한번 풀어봅시다. 또 문제 풀기 전에 노파심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립, 확정, 소멸 이걸 따로따로 구별하지 않고요. 이걸 다 묶어요. 묶어가지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제발 부탁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뭉지 마십시오. 물어본 대로만 답하시면 돼요. 물어본 대로 성립 물어봤으면 성립대로 물어보시면 답하시면 돼요. 확정 물어봤으면요 확정대로 답하시면 돼요. 제발 묶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나온 내용은 뒤에서 곧 또 해줄 거예요. 해줄 거니까 일단은 묶지 마십시오. 물어본 대로만 답하시면 돼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볼 때 취득세에서 성립은요 어떻게 나옵니까? 취득하는 때 나오죠. 이제 곧 보시면 뒤에서 볼 때 확정에 대한 내용 곧 설명드릴 거예요. 확정에 대한 내용에서는 신고됩니다. 취득세가 신고예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 라고 법에서 신고에 대한 기간을 정해져요. 법정 신고 기간으로 정합니다. 이때에 대한 내용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에 나옵니다. 이제 공부를요 아주 얍삽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놔요. 이 하나만 딱 기억해놓고 이제 문제를 풉니다. 문제 푸는데 성립 물어봤어요. 취득세에서 성립 물어봤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 되는 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잘 나왔네. 내가 애왔던 거 나왔네 하면서 이거 맞아 하고 시험장 나왔어요. 시험장 나오면서 꼭 그 액션 취하죠. 액션에 대한 일이 큰 머리 이렇게 올리고 나옵니다. 그 머리 올린 거 부러진 겁니다. 왜 부러졌을까요? 물어본 게 뭐 물어봤어요? 성립. 성립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나와야 돼요. 취득하는 때 돼야 돼요. 법정 신고 기간 물어볼 때 60일 내 신고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걸 섞지 말라고 계속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릿속에서는 시나리오 그려가지고 섞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은 틀리게 됩니다. 제발 섞지 마시고 물어본 내용대로만 답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꼭 잡아준 것이 문제 키를 잡아줘요. 자, 문장에서 성립 나오죠? 이 단어는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단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됐죠? 그리고 부가세인 내용은요, 본세에 따른다 라는 내용으로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세의 납세임을 승인하는 때 이 말이 쓰면 된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부의 역할로서 있기 때문에 세의 납세임을 승인하는 때 이 말이 쓰면 되고요. 그리고 보유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준일 6월 1일, 주민세는요 기준인데 7월 1일로 되고, 소득세는 연말로 연상하니까 답은요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성립 살펴봤으니까 문제까지 풀어드릴게요.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44페이지에서 확인해제 1번 44페이지 밑에 있는 숫자가 넷이라고 적어진 곳이 44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요 칠판 보다가 교재 보면은 몇 페이지 하지? 이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심리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 봅시다. 1번에서 거기에 오른쪽으로 쭉 가니까 성립 적어졌죠. 성립 문제 키 잡아냈죠. 성립 틀린 것. 1번 소득세니까 성립 물으면서 연말. 그러면 답이 끝나는 때 나와야 되겠죠.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 한글 공부합니다. 저 세법 공부 안 해요. 한글 공부합니다. 저 한글로서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답은 1번. 2번 재산세 기준일 맞죠? 만약에 숫자가 나온다면요 6월 1일. 그리고 3번 등록면허세. 세자 맨 앞에 뭐 있어요? 등록. 그러니까 등록하는 때 맞죠? 그 다음에 4번 취득세. 세자 앞에 뭐 있어요? 취득하는 때 맞죠? 그 다음에 가산세 이거 푸잖아요. 붙이는 거. 그럼 어떤 말이 쓰면 되겠어요? 세의 납세음과 승인하는 때 있죠?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서 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 되고요. 그 다음에 29회 것 봅시다. 29회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에 문의상으로서 거기에 쭉 가니까 성립 나오죠. 성립 옳은 것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거기에서 1번 주민세 며칠일까요? 7월 1일 맞죠? 답은 1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현행으로서는 독립세이나 예전에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에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는 본이 나오죠. 본이 뭐였어요? 양도소득. 소득이죠. 소득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연말로 나와야겠죠. 뭐 돼야 돼요? 끝나는 때 나와야 돼요. 틀렸죠? 끝나는 때 나와야 맞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갑시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붙여지는 지방교육세. 그럼 여기에서 지방교육세 부죠. 부는 본에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본이 적어졌죠. 본 뭐가 적어졌습니까? 재산세 적어졌잖아요. 그럼 재산세에다가 맞추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로 갈까요? 기준일 며칠? 6월 1일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소득세 나오죠. 소득세 나오니까 연말로 연상하죠. 그러면 답은요 끝나는 때 틀렸죠. 끝나는 때 중간 인합이거든요. 6월 31일로 갑니다. 중간에 끝나는 때로 가야 돼요.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동차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은 답이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편하겠죠? 자, 볼 때 보면은요,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답이 만들어져요. 그럼 부동산이 아닌 것들은요, 차량이랄지 선박 이런 내용, 항공기는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문제 풀 때 아주 쉬워요. 이제 출제자는요, 선다 1, 2, 3, 4, 5에 대한 내용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다 맞추는데 낄 것이 없어. 낄 것이 없으면 부동산이 아닌 거에 다 끼워져요. 끼워지면서 답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자, 볼 때 다음 중 쭉 나가다가 옳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차량 나왔어요. 차량 부동산 아니죠? 답이 아니니까 틀리게 만들어져요. 옳은 거 찾을 때 되겠죠? 답이 아니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요, 그대로 그냥 제껴 이렇게 해요. 제껴 놓고, 아, 이건 5위 선다가 아니라 4위 선다구나 하고 문제 풀면 돼요. 그럼 되겠죠? 또 다시 여기에서 틀린 건 나오잖아요. 틀린 건 나오면 여기에서는 여기 차량에 대한 내용은 답이 아니니까 옳게 적어져요. 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서 구별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문제 푸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답이지, 이 부동산이 아닌 차량, 선박, 항공기로 적어진 것들은 답이 아니다 하면서 제껴요. 그래야 시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서 하신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5번에 대한 내용은 아예 볼 필요도 없겠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성립되었다. 이렇게 성립됐으면 그 성립된 세금에 대해서 국세였으면 국가가 징수합니다. 또 지방세였으면 지자체가 징수하겠죠. 징수할 때는 세금액은 얼마다라고 알려주고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확정. 이제 확정 갑니다. 자,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교재에서 45페이지에 적어졌어요. 그리고 이 확정에 따라서 흘러나온 것이 가산세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가산금도 흘러나옵니다. 하나,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앞 페이지에 적어졌어요. 이제부터는 교재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하나, 칠판에다가는 정확하게 흐름상으로 적어줄게요. 그게 낫겠죠? 자, 먼저 확정 갑니다.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두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 방법은 신고. 이 신고란 말은 글자 그대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안 적을게요. 글자 보면 아시겠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이 있습니다. 결정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단어니까 적어줄게요. 결정.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금을 징수한 자가 세금액을 산정하여서 고지서 발부한다. 고지서 발부한다. 요 내용이 결정의 뜻입니다. 모든 세금은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이렇게 택하는 원인이 뭐냐면요, 국가, 지자체 입장으로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아냐 모르냐, 요 차이점 때문에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 택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유하였을 때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납세의무자가 소유자인지에 대한 이유로서 누군지는 지자체가, 국가가 등기부를 할지 대장 보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토지를 보유했을 때 그 토지는 내 토지다라고 등기 안 할 분 계십니까? 등기 안 할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그 토지 내가 가지고 가게. 등기하겠죠. 그럼 등기부에가 소유자가 적어졌어요. 그럼 소유자 적어졌으니까 보유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지자체가 누군지 안다는 얘기예요. 아니까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결정.
이제 납세음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세금액은 지자체가 국가가 산정할 수 있겠으나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납세음자가 모르니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부가 알려준다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납세음자에게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산정된다. 이런 이유로서 신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신고와 결정의 구별점에 대한 이유로서 이런 연유로서 나왔는데 시험에서는 이해적 내용은 안 나온다겠죠. 안 나오니까 그 내용은 버리고요. 이해만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보유세금은 뭘로? 결정. 보유에 해당되는 세금은 결정이다. 그리고 보유 외 세금은요, 신고. 보유만 외에 관련된 세금은 신고다.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확정 물어볼 때 충분히 구별이 됩니다. 한번 제가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취득세 어떨까요? 취득세가 보유입니까? 보유 외입니까? 세자 앞에가 취득이잖아요. 그럼 보유 외죠? 뭘까요? 신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로서 세금액이 확정된다. 이제 문제에서요,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확정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취득세였으면요, 그때는 신고 되겠죠. 그다음에 또 등록 면허세에 대한 내용도 취득 관련 세금 그랬죠. 그럼 뭘까요? 확정 물어볼 때는 신고로 되겠죠. 또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뭘로? 신고. 양도소득세도 뭘로?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세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합쳐진 거 종합소득세, 곧 설명드릴 겁니다. 또 하나는 혼자 따로 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또 하나는 혼자 따로 내용으로서 퇴직소득세,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어요. 그럼 여기 소득세 나왔다면 그때는 뭘로? 신고. 뭐 상세하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신고다.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에서 재산세 어떨까요? 재산세가 보유세금이죠. 아까 했잖아요. 아까 절대적 암기로서 했던 것이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은요, 재산세. 또 하나 더 보면 지역자원 시설세 되겠죠.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은요,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그럼 그 세금들은 뭐로 갈까요? 보유세금이니까 결정하겠죠. 자,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결정으로 갑니다. 결정 가지고요.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뭘로? 결정. 물론 지역자원시설세도 결정입니다. 결정 이렇게 나오죠. 종합부동산세에서 확정 물어본다는 때는 뭐다? 결정이다. 이렇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외적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가가 알려준다, 징수가 어때요? 거두어 드린다. 두 개 합치면은요, 부가 징수 방법이 나와져요. 신고를 택함으로써 부가 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를 택한 세금의 부가 징수 방법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교재보다도 더 자세히 여기다 적어질 거니까 이 내용으로서 기억하세요. 이건 적으신 게 낫습니다. 신고를 택한 세금의 부가 징수 방법에 대한 이유로서는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를 택한 세금은요, 신고를 택한 세금이니까 뭘까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를 택한다. 이런 이유로서 나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가 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여기서 과세권자란 말은 과세
주체란 말과 같다겠죠. 과세 주체는요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요 국가, 하나는 지자체.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여기 부가 징수 방법에 대한 이유로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하는 것은 지자체부터 합시다.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세 플러스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가 징수 방법으로서 보통 징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징수가 나오죠. 그리고 국세 플러스 결정이다. 결정이다에 대한 내용은 부가 과세 제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징수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플러스 결정 이렇게 알고 있으면 보통 징수의 뜻도 알게 되고요, 택한 세금도 알아요. 요 두 단어만 알았으면요. 이제 한번 해보죠. 지방세 그랬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이니까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로 징수하는 것이 보통 징수다. 택하는 세금은요. 자,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이거 뭐예요?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은요. 재산세. 이미 다 외워뒀잖아요. 앞에서 절대적 암기했잖아요. 그 내용으로서 여기 해당되는 건 뭘로?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 자원 시설세로 되겠죠. 그리고 국세 플러스 결정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로서 예외적 내용입니다. 예외적 내용을 보고 부가 과세 제도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예외적 내용으로서 먼저 여기에서 예습 차원에서 적어줄게요.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간, 즉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다. 신고하였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예외사항입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서 신고기간 그러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게 예습입니다. 이제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드리는데 먼저 종합부동산세 대한 내용을 볼 때 종합부동산세 세원은요, 토지, 주택의 일정 금액 초과 보유에 대한 내용이 종합부동산세 세원이죠. 그리고 토지,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한 자는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상위 10%에 속하신 분들이 납부한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요. 그리고 상위 10%에 속하신 분들이 국가가 누군지 알고 있죠. 소유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으로써 이제 국가가 세액을 산정하죠. 세액 산정해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세액 금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얼마다라고 이제 알려주겠죠. 알려주려면 고지서에다가 적어서 알려주면 돼요. 고지서에다가 종합부동산세 세액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겠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납부하라라고 납부기간이 적어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그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 사이에 이렇게 고지서를 받아본 소유자는 이 기간 내에 은행에다가 신고할 필요 없이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고할 필요 없이요. 이 금액으로서도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꼭 보면은요, 일반적 사람보다는 특수한 사람도 있어요. 특수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자랑하고 싶어 해. 혹시 저희 반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신 분 계십니까? 있으면 친합시다. 친하고 싶어 하면서 이게 꼭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신고하고 싶어 한다. 난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신고하라는 겁니다. 어느 기간 내에? 요 기간 내에, 납부 기간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건데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없습니까? 있어요. 좀 특수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저도 물론 특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저희 집에 TV 없어요. 왜 TV를 없냐면요, TV 보고 있으면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대화하자 해가지고 TV를 아예 없앤 놈이 접니다. 특이한 놈이잖아요. 또 다시 TV에 대한 내용을 저는 보는 것은 스마트폰에서 일요일에 딱 한 프로 봐요. 한 프로 보는 것은 치매 안 걸리려고 보는 게 있습니다. 골든벨이 있어요. 골든벨 그것만 봅니다. 이것만 보고 계속 문제 풀어요. 문제에 나온 거 보니까 1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쉬웠던 문제예요. 제가 풀었으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고등학생 100명도 다 맞히더만요. 두 번째 문제는 더욱더 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이런 내용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을 이제 저는 냈는데 한 명이 다 맞힐 줄 알았는데 한 명이 틀려가면서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5를 딱 적고요. 일어서가지고 막 흔들어대니까 여기 아나운서가 얘한테 오죠. 먼저 답을 물어봐요. 1 플러스 1의 답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2라고 답했어요. 2라고 답하니까 그러면 답을 알고 있는데 왜 칠판에다가 5를 적어놓고 손을 흔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TV 나오고 싶어서요. 이거였어요. 어때요?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잘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신고하고 싶다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외상입니다. 그럼 이제 문장을 딱 가볼 때 문장에서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나온 거예요. 예외적 관련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뭘로? 원칙입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나온다면요. 그때는요. 신고. 이 말이 없으면요. 원칙. 뭘로? 결정. 되겠죠? 또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다면 납부기간이 곧 신고기간이다.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로 갑니다. 이 내용이 바로 부가과세제도예요. 부가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은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다. 이게 바로 부가과세제도로서 이를 택하는 세금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택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 시험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알 필요가 없고 부가과세를 택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예외적 내용이다. 그럼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신고 결정으로서 확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 보죠. 성립됐으면 확정돼야죠.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까 성립 배웠죠. 성립은 뭐였어요? 성립에 대한 내용은 연말 끝나는 때죠. 끝나는 때가 됐으면 인해서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야죠. 신고는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된다. 이름으로써 이때 신고 기간, 이제 법정 신고 기간에 대한 이로서 확정 신고 기간을 물어본다면 그때는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예외적 내용이 있다겠죠. 소득세에서 원칙은 뭘로? 합친다. 아니로서 종합과세. 합쳐서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가 되고요. 이제 예외사항이 있어요. 그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